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오늘 PT 좀 먼저 간단하게 저희 자연스럽게 얘기할 거니까 이거 좀 무거운 얘기여서 이거부터 좀 잠깐 네. 진행하고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네. 좀 많이들 들어오신 다음에 좀 얘기를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사를 조금 더 하고. 네네네. 마음이 급했어, 우리 심혁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 작가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네. 네. 아까 그 얘기부터 하죠, 김은혜 얘기. 네. 김은혜부터 얘기. 그것도 좀 이따가. 김은혜 얘기도 메인 얘기인데 아니 뭐 가벼운 스몰 톡부터 좀 진행하시면 돼요. 라이브만 너무 하시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일단은 이번 주에는 정말 저희는 하드코어 했습니다. 그렇죠. 또 하드코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이번 주에는 그냥 하드코어 한 일정이었고요. 일단 월화수 죄송합니다. 주 4일 동안 굉장히 터프한 일정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번에 그 본선거가 수요일 날 있었죠. 네. 네, 본선거가 수요일 날 선거는 항상 수요일 날 하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 7시부터. 본선거가 화요일이었고요. 개표가 수요일 날 새벽에 끝났죠. 아, 그러네요. 아닌가? 아니,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선거. 했구나. 항상 모든 선거는 수요일 날 해요. 맞다. 네, 어쨌든 이번 한 주는 거의 뭐 한 7일이 아니고 네. 거의 한 70일 정도 그렇습니다. 네. 같이 굉장히 힘든 대장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국힘당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매번 할 거야.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던데 그게 진짜 다녀보니까 정말로 멘탈이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어쨌든 D-1 우리가 새롭게 야심차게 기획했던 국힘당 후보를 찾아서 기습 인터뷰. 네. 네. 나는 일단 오세훈 후보, 그다음에 이제 김진태 후보까지 있는 우리가 기습 인터뷰에 성공했는데 김은혜 후보는 저희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유세장 분위기하고 시민들 인터뷰만 네. 전달을 했어요. 솔직히 조금 쫄았어요. 그 위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게다가 제가 또 너무 노골적인 파란색 옷을 입고서 여기 열린 공감 TV 모자까지 쓴 상태에서 누가 봐도 티가 나잖아요. 빨갱이들 팀에 혼자 파랭이가 거기 껴있으니까는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황. 그러니까 뭐 이 두 분은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는 분들인데 저는 조금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런 걸 개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의 어쨌든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좀 이렇게 거기 있는 뭐 경찰들과 선거 운동원들이 이렇게 계속 저희들 줄줄줄 쫓아다니고 그렇죠. 또 중간에 시비도 붙었고 욕도 먹고 위협도 좀 느꼈습니다. 저는 전담 마크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전담 마크맨 하나 있죠. 네. 그분이랑도 그 친구는 예전에 나경원 의원의 그 보좌관이었죠? 비서, 보좌관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 비서가 있고 비서관이 있고 보좌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높은 거예요. 근데 뭐 보좌관 레벨은 아니고 네. 비서. 가장 낮은 레벨. 가장 낮은 직급인데 뭐 저는 정확한 내용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래돼서 그 중학생한테 항의하는 중학생한테 뭐 전화해가지고 쌍욕해서 협박하고. 싸우고 뭐 그래서 잘렸어요. 네, 그 네, 중학 중3짜리 그분이 이제 딴지일보에 글을 쓰는 유저였는데 지금 이제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됐고 고소도 이게 되는 되게 오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다 그 중학생이었던 당시 학생이 그걸 다 녹취를 내고 다 경찰에 내서 빼박 증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후로 이제 그 사람도 좀 이제 꼬였죠. 어쨌든 뭐 이번 선거 그 우리가 뭐 젖잘싸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국힘 네. 당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윤경의 입장에서는 그 이웬집일 것 같다. 나름대로 한번 좀 말 이상한 말 자꾸 만들려. 입길에 좀 올라 보려고 제가 만들어낸 조언인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왠지 이겼지만 왠지 찝찝하다. 그렇죠. 이겼지만 왠지 찝찝하다. 이겼지만 왠지 찝찝하다. 이 왠집. 네. 그러니까 그 왠지 찝찝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찝찝해. 사실은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개항을 해서 선거, 네. 그다음에 김동연 그 후보가 경기지사의 선거, 둘 중에 사실은 저 하나만 달성이 되더라도 그 국힘 입장에서는 이웬집인데. 이웬집이죠. 이웬집을 그러니까 2연 타석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새벽에 대역전극으로 이제 경기지사 선거가 마감이 되면서 그렇죠. 그 저쪽 국힘이나 경 입장에서는 충격파가 더 클 것 네, 같아요. 네. 이겼지만 왠지 이긴 것 같지 않고.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미리 짜여놓은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네. 또 모든 언론들도 사실은 경기지사도 결국 국힘당이 이긴 걸 전제로 해서 대참패, 그다음에 이재명 그 책임론. 뭐 종이 신문으로 쫙 이미 새벽에 다 나갔죠 이미 다. 예, 그래서 그거 그 당선 체험자 네. 그것도 도착을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웬집인데 사실은 정말로 그 이웬집은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 후보의 이제 생환, 그다음에 경기지사의 대역전극이 왠지 그 본인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 구도 네. 상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도만 살아왔어도 그런데 경기지사에서 살아오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민주당 내에서. 너무 많. 아무튼 아까 그 중학생이 박찬호 이름 네, 박찬호 씨인가 봐요. 저는 네. 예전에 봤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크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성남 됐죠. 네,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2019년도인가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네. 그 민주당에서 진행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생방송을 그 국회 그 로텐트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와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네. 이름도 까먹었네 그 친구. 계속 방해를 하면서 뭐 떠올릴 필요 네, 없어요. 이름은 얘기하지 마세요. 배를 계속 밀면서 배를 밀어요? 네. 이번에도 배로만 밀던데. 배를 자꾸 내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배에 자신 있는지. 근데 그때 제가 저랑 이제 신랑이가 좀 붙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그 협박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최초로 경찰 조사를 그때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뭐 그게 무혐의 돼가지고 그냥 증거물 충분히 그냥 무혐의 끝났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로 걸러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선거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이제 취재 후니까 우리가 그 개표 방송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개항을 해서 사실상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뭐 이재명은 굉장히 진땀승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건 진짜 맞지 않는 표현인데. 그럼요. 그 뭐 10% 넘는 두 자릿수인데. 벌어지고 두 자릿수로 이겼는데. 투표율도 그 인천 지역에서 가장 높은 60% 그럼요. 이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재명 사실은 이제 효과가 사실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질이 내분이 일어나지 않고 조금 더 이재명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선거를 좀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잘 진행했으면 저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한 선전이 있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들고요. 우리는 사실은 개표 당일날까지만 해도 경기지사는 일단 지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넉넉한 표 차이로 그 레거시 미디어들의 온갖 마타도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들의 또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국힘당 지도부의 총출동에도 네.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 상당한 이 기대 밖의 선전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당은 졌지만 그래도 희망의 불씨는 살려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저희가 이제 네. 방송을 중단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족발 먹었죠. 네, 족발을 먹으면서 네. 우리가 희망의 불씨는 살려놨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지난 아쉬움이 좀 남았죠. 남았죠. 너무 아쉽게 이제 약간 그래서 우리도 좀 예. 헛헛했어요 사실. 조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 원래 집에 가려고 했던 거를 네. 심혁 기자가 못 가게 해서 잡면서 그냥 아니 그때 제가 수원시장 역전되면은 어. 맥주 먹자고 했잖아요. 그 맥주 먹자고 이제 저한테 강요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강요했죠. 그래서 이제 에이 그냥 그래 뭐 어차피 뭐 그 새벽 4시에 가나 뭐 6시에 가나 네, 대세 네. 시장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뭐 열린공감에서 이제 미리 주문해놓은 족발에 이제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딱 집에 가기 직전에 컴퓨터를 정리하려고 딱 보는 순간에 이게 한 5% 정도 남았는데 95%까지 갔는데 표 차이가 6,000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6만 표 차이로 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벌어졌네 하고 근데 공이 하나가 들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근데 그게 야, 이렇게 줄어들었어? 야, 근데 뭐 그래도 6,000표 5%면 좀 어렵겠다. 봤는데 그거 잠깐 많이 줄었어요 하고 하는데 그 한 1, 2분 사이에 1,000표가 줄어든 거야. 너무 놀래갖고서 이거 우리 방송해야 돼. 다시 막 제가 그때 새벽부터 막 고래고래를 막 소리를 질렀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좀 술이 좀 약해서 한 잔 먹고 이제 바로 스튜디오에 소파에 누웠어요. 오후 그게 한 네. 새벽 4시쯤이었어요. 4시쯤이요. 4시 한 반쯤.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비몽사몽 하는데 갑자기 안 실장님이 강 기자님 일어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전했어요 김동현이. 그리고 춘천시장도 이겼어요.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한참 지났을 때. 어. 강 기자님 좀 늦게 깨웠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인가 싶어가지고 스튜디오에 왔는데 상황이 완전히 그러니까 춘천시장도 1,000표 차이 이긴 거잖아요. 그것도 거의 그렇죠. 막바지에 막바지에 막바지 한 2표 역전시키는 그 장본이 거의 뒷부분에 나왔을 때 정말 너무 짜릿했죠. 그것도. 네. 그렇죠. 부천시에서 이제 네. 10만 표가 늦게 이제 그 개표되면서 이렇게 그렇죠.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캠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더라? 캠프 대변인한테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요게 지금 분당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매표 차만 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먹고 자느라고. 예. 그저 한 5시쯤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구독자들한테. 네. 전화가 와서 빨리 일어나서 역전하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도 제가 아마 그때 봤을 때 6,000표 차 정도 네.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 멍 때리고 있는데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다들 술 먹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경기도 그러니까 3명의 가장 아주 새 지역이 위대한 업적을 그러니까 안양, 네. 부천, 동탄 네. 이 3군데서 그냥 확 이게 이제 표가 몰리면서 막바지에 정말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역전을 하는데 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진짜.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오기 전에 저도 사실은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이후로 우리 이제 열린공감 TV에 이제 동영상들 이렇게 할 때 이미 다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그 손이 가죠. 그래서 클릭해서 그날 그 새벽에 대역전극 우리가 그 중계 방송할 때 네네네. 그 영상 조금씩 보면 진짜 다시 감격이 네. 되살아나면서 힘을 좀 받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니까 이걸 계속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짜릿하잖아요 그때 그 네? 순간이 너무.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새벽에 동접이 4만이 넘었잖아요. 4만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배달된 경향신문 보니까 우리 열린공감이 그 당시 실시간 동접 1등이었어요. 네. 왜냐면 6시 현재는 이제 그쵸. 뉴공이 시작되기 전 네. 직전까지는
그런데도 굳이 저희 열공에 대한 동접은 언급 안 하고 뭐 지상파 그 동접 네. 뭐 2만 명을 기록합니다. 2만 명 갖고 지상파 야가다. 네. 어쨌든 저희도 있지만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그날 그 새벽에 대역전극은 정말 가슴 설레는 순간이었고 사실 민주당을 그 재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희망의 불씨 저는 네. 희망의 불씨가 새벽 동안에 희망의 횃불이 됐다라고 네. 횃불이 됐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희망의 횃불로 저희는 계속 민주당 재건 작업에 이걸 살려나가야 돼요. 네. 그런데 애써서 민주당 내에서 경기도 그 지사 이게 선거의 대역전극에 대해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네. 끊임없이 그 좀 민주당을 그냥 참패의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네. 그 이번 선거를 어쨌든 그 특정인에 대한 이제 그 패배 이재명 책임론을 지금 씌우려고 네. 속칭 네. 뭐 수박 개 의원들이 그렇게 좀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지금 아까 뭐 젖잘싸라고 하는 그걸 이제 조롱하듯이 이낙연 전 의원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다른 그 이낙연계에 있는 의원들이 똑같은 정말 젖잘싸를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그거 다 이제 이재명의 탓이다라고 이제 몰리는 어떤 그런 이제 SNS가 이제 순서대로 난무하기 시작했죠. 뭐 이제 이원욱, 그러니까 이낙연, 이원욱, 김종민, 그다음 홍영표, 윤영찬. 네. 근데 굉장히 아주 악의적인 이제 그 글들을 그렇게 이제 남기기 시작하면서 그걸 다 이제 이재명 책임론으로 몰고 가니까 아침에 이제 그 모든 언론들이 그걸 다 이제 민주당내의 그 대세인 것처럼 몰고 가는, 그러니까 속칭 이재명 죽이기로 이제 몰아가는 이제 언론들의 이제 전략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애초에 이제 만약에 이제 경기도까지 졌으면 그 프레임이 조금 더 많이 통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이 민주당 내에 저 이원우 의원을 비롯한 그 뭐 이낙연계의 이제 의원들의 지금 그 바로 뭐 그 선거 그 당일날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정부가 힘들게 싸웠다가 이제 떨어진 후보들 좀 위로하면서 그럼요. 예,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뭐 그 선거 결과 개표 결과가 뭐 다 채 마무리되기 전에도 저렇게 그러니까요. 뭐 필요하다면 대표 수박이 되겠습니다. 저게 도대체 삼선 중진 의원이 저게 진짜 할 짓입니까 저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지금 민주당이 패배한 거는 잘못된 공천 탓이 커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그 전북에서 3군데, 전남에서 7개의 그 광역자치단체장이 무소속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거는 공천 자체가 완벽하게 실수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들을 뽑은 거잖아요. 뭐 거기뿐이겠어요? 저쪽에 안산도 그렇고, 네.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저 지금 수박계 의원들이 그렇게 꽂아 넣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많았는데, 그럼 그 전략공천 위원장을 했던 이원욱 그 의원이 그렇게 그걸 이재명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잘못된 공천을 주도했던 가장 책임에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걸 몰아가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한다는 얘기가 나는 그냥 뭐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 전략 공천만 관여했다. 전략 공천 그렇게만 꽂아갖고 문제가 지금 된 거잖아요, 지금요. 예. 잠깐만 막간을 이용해서 네. 이거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돼요. 이 화질이 안 좋게 나온다는 분들 네네. 이건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돼서 네네. 그 핸드폰 보시고 화질 안 좋으시면 지금 이제 강 기자님 폰도 지금 화질이 개똑같이 나오는데 한번 화면 터치하시고 이 아이콘이 뜨죠.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거 뭐 잘 안 보실 거예요. 말만 들으세요. 톱니바퀴 모양 있어요. 누르시면은 하단에 품질이라고 품질 자막 동영상 연속 재생 신고 고객센터 이런 게 쭉 메뉴가 떠요. 그럼 제일 위에 품질에 자동 보시면은 144P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이 좋게 나와요. 여기서 높은 화질을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고급을 누르시면은 720p, 480p, 360p, 240p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720p로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화질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네. 네. 저렇게 지금 방송을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네. 근데 왜 이거 720으로 나가지? 우리? 근데 그걸 뭐 최감독이 모르면 우리가 여기 세팅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저도 제가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할 때마다 바꿔줘야 돼. 할 때마다 바꿔줘요. 매번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본으로 네. 제공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유튜브 맨 상단에 톱니바퀴로 되어 있는 설정인 거죠. 네, 네, 그걸 설정. 눌러주고
그리고 난 뒤에 화질 부분들을 메뉴를 720p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선거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네. 저는 선거 얘기 이제 선거 후기담에 해당되지만 지금 그렇죠. 선거 후기. 후기담에 해당되는 거지만 사실은 또 그 지금 이재명 탓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낙연계에서 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든 그 책임을 다 몰아가려고 하는데 저는 저희가 수원에서 깨시원의 이민구 대표를 봤잖아요. 그렇죠. 이민구 대표를 봤는데 그 이민구라는 분이 이낙연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있고 이재명을 엄청나게 패륜적으로 비토를 했던 사람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한 부분을 그걸 이제 그 이재명의 어떤 잘못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정치 공작까지 하다가 그걸 강진구 기자 취재에 의해서 딱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현지에서 이제 그 이민구 대표에 대한 제보도 최 감독이 받아갖고 저희가 쭉 보도를 했고, 근데 어쨌든 이민구 씨는 본인이 노사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문파를 참칭하고 있고 지금 뭐 노무현과 문재인을 잇는 이낙연을 지지한다. 근데 경선 때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경선이 끝나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민구 씨는 계속 끝없이 그 당내 후보를 비토하면서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가. 심지어 고발도 했고요. 자, 근데 그 이민구 씨가 수원에서 김은혜 후보의 유세 현장에 딱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지금 선거 후 이제 그 뭐 개파 간 갈등 구도를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도할 때 네. 그 표현을 친문, 친명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 이거는 되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저 사진 보세요, 사진. 야, 저 사진. 네, 저게 지금 김은혜 후보 옆에 같이 손잡고 있는 저분이 이민구 그러니까 대표입니다. 이민구 대표가 지금도 언론에서는 친문. 네. 친문 성향, 그다음에 노사모. 네, 노사모. 네,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자신 친문이라고 한 표현은 좀 적절치 않아요. 저렇게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는 김은혜 후보를 찾아가서 저렇게 네. 격려를 해주고 저게 선거 하루가 아니라 며칠 전 지금 내내 저희가 수원역에서도 봤지만 저긴 수원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 같은데 그러면은 그 선거 내내 김은혜의 유세를 지금 서포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는 뭐 쉽게 명칭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친문을 이제 친이낙연으로 네, 친이낙연, 친낙이라고 해야 돼요. 친낙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네. 사실은. 네. 그 조중동의 프레임입니다. 그게 친문을 엮어서 하는 게 프레임이죠. 사실은 저분은 일반 이제 시민 쪽에서 아예 두드러지게 활동을 했던 분이고, 그렇죠. 자기가 이제 친문임을 내세워서 이낙연 총리 쪽을 계속 밀어왔던 사람이에요. 밀어왔던 사람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선 이후에도 계속 그 이재명 후보를 비토하면서 네. 민주당을 갈라놓는 짓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소위 이제 저런 분들을 그 통칭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똥파리라고 그렇죠. 이스트플라이라고 하죠. 부르는데 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의원들도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상당수 아까 제가 언급했던 홍영표, 전해철, 윤영찬, 서른, 또 있어요. 오영환. 네, 또 있어요. 네. 뭐 하여튼 저도 많아요. 자료 조사한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뭐 12월달, 1월달 들어서도 대선이 임박해서도 실제로 지역에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조직들이 뭘 했냐면, 윤통령 만들기.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조직을 만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 단톡방 내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거기를 장악하게 했고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게끔 하고 이런 것까지도 수많은 제보가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의 친문, 친명, 개파 간 갈등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그 명칭은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그 친문, 친명 이렇게 부르게 되면 민주당의 이제 정통성을 사실은 이제 친문, 그럼요. 그러니까 이낙연, 친낙 계열이 있는 거고 말하자면 이재명계는 민주당의 정통성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은연중에 암시하는 효과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사실상 이게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이제 친문이라고 포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 주류들 네. 그쪽으로 이제 흡수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눈속임이죠. 네. 이런 전략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우리는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열린공감 TV에서는 절대 친문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 우리 이제 친낙. 친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우리 여기 지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그 레거시 미디어의 이제 프레임을 좀 깨기 위해서 절대 친문, 친명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 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또 그 이재명 때리기에 이제 주축 이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이제 그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면서 네. 그 이제 인물론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경기도 지역은 인물론 갖고는 당선이 어려운 지역이고요. 네. 제가 그 일단 조정식 의원의 그 운동을 했던 어떤 조직들이 그렇죠. 김동연 네네. 지사를 도왔고 도왔죠. 그다음에 이재명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대선할 때 준비했던 캠프들의 대부분이 네. 김동연 캠프로 가서 지금 일을 도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그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노력, 네. 아니면 그런 실력 이런 것들을 좀 폄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쭉 다녀봤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과 우리가 물론 빨간 쪽을 쫓아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파란 옷을 입은 사람보다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았어요. 많았죠. 그다음에 현수막도 빨간 현수막이 월등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유세장에서 보면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자발적 청중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네. 많았죠. 네. 근데 우리가 오세훈이나 아니면 김은혜 네. 선거 유세 현장에서 가봤으면 선거 운동원들이 엄청 많죠. 뭐 네. 대다수였고 자발적 청중은 거의 없었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일반 시민들, 유권자들의 잔치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네. 그 선거 그 자신들 운동원들을 모아놓고 그냥 그 자기들끼리 사자우를 더하고 네. 박수 치고 네. 그들만의 잔치로 보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에서는 그만큼 국민의힘은 조직을 잘 가동했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조직과 중앙당에서의 지원 자체가 네. 각 선거 구별로 어쨌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동되는 네. 모습이 보였던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재명 책임론을 이제 주장하는 이제 이제 민주당 내 이제 의원들이 있죠. 네.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이 조직원으로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부분들 이제 사후적으로 저희가 검증에 들어갈 네.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을 자신들을 다 돌아보지 않고 이재명 네. 후보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부끄러운 손가락 그 민낯을 저희들이 한번 하나하나 밝혀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의 그 이제 숨은 이제 전략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제 친문, 친명 구도로 나누면서 친명 지지자들은 이제 강성 지지층으로 이제 분류할 거예요. 그렇죠. 항상 표현이 강성이에요. 네, 항상. 네, 그리고 이제 친문 이쪽 친낙 쪽은 온건합리. 네. 그래서 그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도 확장성,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하지 못해서 항상 강성 지지층에 갇혀 있어서 네. 결국 민주당이 선거 때 이제 패배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분석들을 자꾸 내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한 이유를 이제 검찰 선진화법에 대한 통과 때문에 이제 역풍이 분 것이다. 또 그렇게 또 평가하는 민주당 내 아까 뭐 수박계 친낙 계열의 의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언론들의 또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자, 2019년도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그렇게 온 나라에 광풍이 불고 윤석열의 검찰 조직이 총동원돼서 조국 장관을 거의 멸문지화 수준으로 만들었으면은 2020년 4.15 총선이 그렇게 민주당이 180석이나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거야말로 지금 검찰 개혁 때문에 조국 장관 일가가 지금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언론에 그 한 반년 동안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에 대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 때 180석이나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생긴 일에 그냥 그렇게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너희가 항상 민주당 니네가 항상 힘이 없어서 저희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마. 약속한 개혁을 우리가 힘을 줄 테니까 분명히 하란 말이야 라고 이제 그렇게 4.15 총선 때 몰아줬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다음 4.7 보궐선거와 현 지방선거까지 진 거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거죠. 어떻게 그게 지금 검찰 개혁 법안 때문에 졌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네, 이제 구체적인 이제 수치를 가지고 좀 더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그다음에 그 윤석열 얻은 득표 수가 각각 약 1,600만 표로 거의 대동소이하죠. 네, 1,610만 표대죠, 둘 다. 이번 지방선거 때 이제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국힘당 계열의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한 1,200만 표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국힘당은 지난번 대선 때 참여했던 1,600만 표 가운데 1,200만 표의 결집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얻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얻은 총 득표수가 1,000만 표가 채 안 되더라고요. 네. 960만 표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1,600만 가운데서 거의 6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포기한 거거든요. 네. 자, 이걸 의미한 것은 이번 대선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사실상 투표를 포기한 게 가장 큰 열성적으로 하지 문제인 못한 거예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으로의 확산을 못해서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네. 투표의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 데 원인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 텔레그램을 또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있는 이제 구독자분들 가운데서는 지난 대선 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열성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번에 투표 안 한다고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광주 투표율이 대표적이죠. 37%잖아요. 40%도 안 나온 투표율이 나온 것은 그러니까 뭐 어차피 광주 시민들은 전 전략적인 투표를 했다고 봐요. 어차피 국민의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을 통해서 경각을 일으키겠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걸 이제 이낙연 의원은 전 의원은 뭐 그게 이제 뭐 그것도 이재명 탓으로 몰아가는데 아니 호남 쪽의 공천을 누가 했는지 전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번 대선 이후에 치러진 첫 지방선거에서 그 민주당의 이제 600만 명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투표를 하는 분 중에 6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사실은 민주당이 예를 들면 그 이제 검찰 선진화법 과정에서도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네. 결과적으로 뭐 그 호랑이를 그려다가 고양이도 그리지 못한 원안보다 많이 후퇴가 됐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여전히 그 대선 패배의 그런 호된 그 홍역을 치르고도 민주당이 사실상 이 170석 정도에 가진 그 의석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개혁 입법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들이 사실 이번에 그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걸로 보는 게 효능감이 떨어지는 정치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효능감, 다들 꺼내놓으세요. 정치적인 이제 효능감을 민주당이 사실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제대로 유권자들에게 안겨주지 못한 네. 그런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가 결국은 민주당 그 유권자들 대다수가 네. 민주당에 실망해서 투표로 가지 못했고 그게 이제 패배로 이어진 거로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럼요. 보더라도. 네. 2017년도 촛불 혁명이 있는 다음에 중앙 정부의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을 다 석권을 했습니다. 네. 2020년 4.15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습니다. 네. 그럼 사실은 민주당은 그 무엇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사실 개헌선에 해당되는 200석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근데 결국은 그 세 번에 걸친 압도적인 권력을 몰아준 것은 그래 그동안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득권과의 어떤 싸움을 이번에 제대로 완성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효능감에서. 네. 근데 그걸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이제 뭐 실체가 없는 천연 기념물을 찾는 것보다 어려운 중도 타령, 그다음에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역풍 타령을 했던 것이 조중동이었고 그것을 민주당의 상당 부분 특히나 이제 낙연계, 친낙 계열의 의원들이 그렇게 내부에서 총질을 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까지 지난 대선까지 그 앞에 4.7 보궐선거까지 패배를 한 것이지 그게 지금 이재명 때문에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이제 선거 후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지금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그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그 당의 이제 그 재건 혁신 이제 방안을 이제 그 놓고 새로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 이제 후보군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이상민, 그 다음에 유인태,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죠? 이광재. 이광재 이렇게 얘기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상민, 유인태는 끊임없이 뭐 이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미스터 쓴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미스터 쓴소리가 아니고 끊임없이 민주당을 향해서 조중동 말을 들으라고 조중동의 목소리를 대변하셨던 분이고요. 결국은 이분들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울 때 지금 중요한 건 민주당의 당의 재건을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정치적인 효능감들에 대한 실망을 느껴서 투표장에 발길을 끊었던 600만 명의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600만 표를 다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졌다. 그래서 우리는 중도 확장이 좀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혹시나 모르겠어요. 그럼요. 그냥 이번 지방선거가 누가 보더라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간 것, 이런 민주당에 대한 다시 희망감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당의 재건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맨날 조중동 입장에서 민주당의 조중동의 목소리를 나팔수죠. 대변해갔던 그렇죠. 조중동의 나팔수 역할을 해갔던 이상민과 지금 유인태를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죠. 네. 아침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침에 의원실에 출근하거나 사무실에 출근해서 처음 뉴스를 보잖아요. 조중동 뉴스부터 보시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래대로는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굳이 지금 또 혁신전대를 할 필요가 있는가가 일단 오늘 개딸들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개혁을 지금 요구하는 목소리인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기 전당대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혁신전대를 그러면 뭐 2개월짜리 아니면 뭐 한 달 반짜리 혁신전대를 꾸립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그 개딸들의 주장처럼 지금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던가 아니면 굳이 혁신전대를 한다 그러면 뭐 이상민이나 유인태 같은 조중동의 나팔수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민주당을 추스릴 수 있는 중진 중에서 이 개혁적인 성향 떠나간 600만 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사람 예를 들면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추미애 이해찬 뭐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혁신전대를 한다면 그러면 납득이 되죠. 그게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도대체 이상민 이 경이 사실은 대선구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 내에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제가 보기에는 경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저 충청권 출신의 이상민 의원이었어요. 저도 충청권 출신의 이상민과 박병석 그리고 그 경이 이 용산으로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겠다라고 브리핑할 때 얘기했었게 자기가 마지막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는 사실상 이게 이원 집정부제, 그렇죠. 의원 내각제로 전환할 수도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얘기했죠.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민주당 내에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과 있다고 얘기하고 의원 내각제 얘기하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한테 민주당의 미래를 맡긴다? 이거는 그냥 사실은 경이 원하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또 다른 선불 하나 더 안기는 거예요. 이건 뭐 민주당의 진짜 제대로 된 정신이 바뀐 사람은 이상민 혁신위원장, 이상민을 대해서 혁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기존 600만 표에서 한 200만 명 더 떠나갑니다. 그러면 더 떠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뭐 지금 방금 내각제 얘기하니까 또 든 생각이 뭐냐면 왜 김은혜와 이민구는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같이 선거 유세장을 다니고 있을까? 저는 정말 윤석열이 만약에 내각제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민주당에 있는 상당 부분 이제 의원들의 같은 서로 간에 교감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가령 이민구 같은 사람이 이 이낙연 측의 어떤 이런 흔히 말하는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전달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좀 보는 게 많이 거북스럽습니다. 저 장면은 볼수록. 지금 한 2천 명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선거 후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할까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준비했던 먼저 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저거를 보고 제가 어떻게 저기 앞에 김건희 여사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 저희는 이제 김건희나 김건희 씨 이렇게 하는데 저 그냥 김건희라고 해요. 전. 그 법세련에서 네. 어제 네. 그 방송인 김호준 씨가 김건희 여사라고 안 하고 네. 김건희 씨라고 한다고 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저희는 그냥 김건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가 코바나 콘텐츠를 관련해서 이제 5월 10일이죠. 폐업하거나 휴업하고 조용히 내조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보도 보시면 폐업 또는 휴업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렇게 조선 비즈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근데 과연 폐업과 휴업을 할 것인가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다음 장은 마찬가지로 조선 비즈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31일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 대표직에서 공식 사임했다. 5월 31일입니다. 예, 5월 31일 날 사임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정말 사임을 했는지 네, 코바나 대표 사임을 이제 사실상 폐업으로 연결을 져서 제목을 뽑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직에서 사임하는 걸 가지고 폐업했다 이렇게 사실상 폐업이라고 이제 네. 조선 비즈는 이제 보도를 코바나 했죠.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면 저 말이 맞긴 해요. 네,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등기부 사항 전부 증명서인데요. 주식회사 코바나 돼 있죠. 예, 코바나로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 2022년 5월 31일 사임한 건 맞습니다. 네, 2020년 5월 30일 날 사임했네요. 네네. 사내회사 김건희 저기 위에 돼 있고 네. 2022년 5월 31일 날 사임한 거는 맞는데 네. 저 충격적인 것은 김진우라고 취업하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비선 실세로 이렇게 세간에 예, 예.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는 그분이네요. 그러니까 2022년 5월 31일 날 네. 본인은 사임을 하고 김진우, 네. 본인의 오빠를 사내이사에 저렇게 취임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과연 폐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폐업이나 뭐 내주에 전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빠 지금 뭐 비선 실세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증거는 확실하게 뭐 아직 아직 네. 밝혀진 건 없지만 네, 네. 일단 오빠를 앉혀놨다는 자체가 좀 폐업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요. 네. 그것도 뭐 본인 저 일정을 봤을 땐 진짜 2022년 5월 31일 날 선거 전날 그렇게 네. 이제 취임을 한 것은 폐업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이제 국세청에 우리 회사 이제 폐업했습니다. 네. 라고 신고를 한 게 폐업이지 대표이사 사임한다고 그게 폐업인가? 이건 뭐 말장난도 너무 심하네요. 아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를 이제 사회에 환원한다. 네. 뭐 그러면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사실상 이제 손을 띄는 거고 뭐 사실상 뭐 폐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거는 뭐 사실 특수관계인인 오빠를 자신의 오빠를 지금 사내이사로 한 거는 결국 오빠 이름으로 코바나 콘텐츠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걸로 보는 게 상식적이죠. 네. 지난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굳이 코바나 콘텐츠에 뭐 전시 마크 로커스를 언급해 먹으면서 언플도 되게 오지게 했죠. 네. 그 자체가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그리고 얘기는. 이제 김건희 씨의 이제 그 가족 기업이나 다름없는 그 ESIND 같은 경우도 김건희 씨가 뭐 2011년 전후해서 네. 그 사내이사에서 사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중동은 사실상 ESIND에서 김건희 씨는 2011년도 사내이사 사임과 함께 손을 띈 것으로. 네. 그래서 김건희 씨하고는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기업인 것처럼 네. 얘기를 합니다만. 네. 자,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씨가 거기서 사내이사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ESIND를 김건희 씨하고 무관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김건희 씨의 가족 기업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ESIND가 지금 최은순 씨 네. 가지고 있는 그 남양주의 요양원을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원의 이제 그 대표도 사실상 김진우 네. 씨의 이제 오빠인 김진우 씨가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바나 콘텐츠를 오빠인 김진우 씨로 네. 그걸 사내이사로 앉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지금 뭐 이 사내이사에 최은순 씨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김진우 씨가 사내이사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폐업하거나 휴업해서 내주에 전념하겠다고 얘기했던 김건희 씨의 얘기는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지난주에 그 대통령의 친인척들에 대한 그 비위를 네. 감시하고 예방하는 그 역할을 하는 특명감찰관이라고 하죠. 특명감찰관. 감찰관 제도를 폐지했어요. 네.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에 대한 이제 그 공적인 감시 기능까지 지금 없앤 가운데서 네. 김건희 씨가 그 검찰총장이 돼서도 대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네. 그다음에 정관 재계 인사들과 그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었던 네. 이 코바나 콘텐츠를 자신은 그냥 사내 이사에서 빠진 걸로 네. 그리고 오빠를 대신 앉힌 걸로 저걸 사실상 폐업에 연결짓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야, 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론 입장이라고 얘기한다면 김건희 씨 저렇게 그 오빠를 사내 이사로 대신 앉혀놓고도 코바나 콘텐츠를 해서 손을 꼈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상황이 문제를 제기해야죠. 당연히. 웃긴 게 지금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이제 인사 검증에 대한 것도 하지만은 사실상 그 친인척 비리에 대한 것도 계속 감찰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걸 지금 민정수석실 날려버리고 네, 특임 네. 감찰관이죠. 네. 네, 정식 명칭은. 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결국은 한동훈의 법무부에 새로운 인사 검증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인사 검증은 법무부에서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검찰이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실제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날려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행동을 하는. 나는 감시를 받지 않겠다. 하지만 인사 검증은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통해서 하겠다. 굉장히 아주 위험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을 우리 심혁 기자님이 그 잘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네. 코바나 콘텐츠는 이제 5월 30일자로 유일한 사내 이사가 김건희 씨에서 오빠인 김진우 씨. 김진우 씨로 네, 네. 넘어간 겁니다. 네. 이걸 이제 이 코바나 콘텐츠에서 김건희 씨가 손을 뗐다. 네. 또는 뭐 코바나 콘텐츠가 사실상 폐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는 다음 슬라이드는 그 조선일보의 사실은 갈라치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비판 자제한 것 후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그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그 의원을 비판 안 했던 거를 후회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제목만 보면 딱 저렇게 보이죠. 예. 네. 저게 이가영 기자입니까? 네, 이가영 기자입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혹시? 아니 중앙일보에 네. 그 옛날 이가영 기자라고 있지 않았었나요? 이가영 기자란 이가영 기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분명히 많은 것 같아서. 흔한 일입니까 보죠. 예, 예. 네. 하여간 그 저렇게 보면 그냥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비판을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후회하고 있고 이젠 두려워하지 않겠다 얘기한 거는 이제부터는 비판하겠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께 약간 전화를 좀 드렸었는데 네. 답변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페이스북 글을 좀 참조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페이스북 글을 제가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의 얘기는 이재명 의원을 비판한 게 아니고 비대위의 결정을 비판하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원문을 네. 저 원문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네. 지금 고민정 의원의 말이 맞습니다. 저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네,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언론의 잘못된 제목 장사에 언론의 잘못된 그 조선일보 제목 장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밝혀왔고요. 네. 예, 제가 좀 통화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좀 거북했나 봅니다. 네, 예, 네, 페이스북 네. 참조라고 해서 그 내용 그대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이 기사를 썼던 제목 장사를 했던 조선일보의 이가영 기자가 네. 중앙일보에서 퇴사를 했죠. 그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윤석열 캠프가 이제 막 그 국민 캠프라고 처음 꾸려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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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던 네, 그 네. 수산업자 그 예, 게이트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연루돼서 아! 옷을 차장. 퇴섰던 네. 아니 차장이 아니고 아닌가? 네. 그냥 기자? 그냥 일반 기자인가요? 네. 네. 이가영 기자라고 꽤 연조가 있는 기자예요. 수산업자 거기 게이트에 그래서 연루됐던.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 이제 네. 그러네. 아직도 그 중앙일보 소속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회사에다가 사표를 제출한 걸로 제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동명이인이겠죠, 설마. 네, 동명이 네, 중앙일보에서 그만둔 이관영 기자가 뭐 다시 또 조선일보에 가서 저런 제목 장사를 하고 있으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뭐 워낙 뭐 조선과 중앙일보가 일반 그 언론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람이거든요. 다른 분 같네요. 보니까 예, 사진상으로는. 예, 연령대가 달라 보이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제목 장사, 악의적인 제목 장사였다. 네. 네. 꼭 미디어 비평 시간 같습니다. 심혁. 네, 근데 요거는 좀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수박계 의원들이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래서 프레임, 친낙 친낙계요. 네. 그 계속 지금 연이어 SNS에 네. 글을 올리고 있는데 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억울한 거죠. 억울하죠. 네. 그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네. 자기는 비대위를 비판 안 했던 걸 후회하는데 네. 꼭 마치 이재명 네, 비판하지 않은 것에 비판 안 한 것을 후회하는 것 같이 네. 얘기하면 네. 그 본인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네. 할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뭐 고민정도 수박 아니냐 이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볼 때는 고민정은 수박이 아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현재로는 네. 그렇게 앞으로 말씀드릴 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조중동과 그 친낙계 그 의원들이 서로 이제 그 한편이 돼서 네. 지속적으로 그 이재명 계를 이제 그 공격할 겁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낙연 씨와 언론과의 관계는 제가 이제 작년에 직접 취재하면서 네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낙연이 총리를 할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할 당시에 이낙연 의원 관련해서 비위가 하나 이제 첩보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취재를 해서 실제로 굉장한 의혹을 가지고 이 농업신문 기자가 네. 이 내용을 그 레거시 미디어에 다 제공을 했어요. 농진청 그 사건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레거시 미디어 가져갔더니 그 언론사들이 모두 똑같은 답을 하더라.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말고 이재명 거 가져와. 이낙연 거 말고 이재명 거 가져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총리 시절부터 그 이후까지, 그러니까 중앙 정치 무대로 올라온 이후에 이낙연 씨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어느 누구도 공격을 하질 않았어요. 맞아요. 네. 이건 이제 뭐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바가 있죠. 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의 재건을 위해서는 그 조중동하고의 한판 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조중동하고 적당한 그 타협 그리고 조중동이 원하는 구도대로 그 민주당이 재건이 되는 경우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볼 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중동과의 한판 싸움을 통해서 정말로 그 민주당이 완전히 새로 나는 이미 우리 지난 대선 때 확보했었던 1,600만 표의 민주당 지지층들을 사실 이 강구하게 그 하나의 이제 다시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너무 이 조중동 눈치를 좀 그만 보고 맞습니다. 맨날 민주당 의원들 보게 되면 뭐 회식 자리에서는 조중동 때문에 정치 못 해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벌벌 떨죠. 본인들은 열심히 종편 보고 조중동 신문 보면서 조중동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민주당 얘기는 이제 그만 넘어가시고 우리 취재 후가 사실은 이번 주에 다 이제 지선 관련해가지고 현장 뛰고 뭐 이거 있었고 월요일 날 이제 1차 그 술통령이 1차에 어디서 뭘 먹었나 900만 원 뭐 이 술값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건 이제 레거시에서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았죠. 전혀 안 받았고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 경기지사 그 새벽에 대역전극이 펼쳐지고 난 뒤에 그 여러 이제 네티즌들 우리 시민분들이 이번 이제 역전극에 우리 열린공감 TV의 그 술통령 보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SNS와 각종 그 카페에서는요, 그 900만 원짜리 술판 뭐 할인해서 이제 450만 원, 요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술 취한 사진도 그리고 그걸 이제 또 뭐 뽀샵을 했네 안 했네 논쟁으로 가면서 더 그게 많이 확산돼서 확실하게 이제 좀 많이 영향을 좀 끼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이게 술통령 이게 굉장히 주요한 저희의 그 방어 논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줄리설에 대해서 김건희 줄리설에 대해서 방송한 거 양재택 동거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한 거를 왜 기성 미디어들은 안 받았냐? 니네가 취재한 것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냐라고 경찰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 언론들은 자기네들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것만 다룬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술통령 사진이 이미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같이 참석했던 사람의 증언이 있고.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무도 다루지 않는다. 그럼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느냐. 네. 이건 그냥 그 회사들의 그 목적성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주요한 증거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 술통령 뭐 행보는 특히 버지니아 행보는 뭐 네. 대통령실에서 뭐 공식적으로 다시 인정했잖아요. 인정했고요. 투명한 행보의 네. 일환이라고. 근데 왜 질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50만 원을 900만 원인데 할인 받아서 450만 원을 네. 결제를 했는데 그 결제를 누가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사비로 했는지, 네.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로 그렇죠. 자리를 만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왜 그 인민관 출기자들은 왜 질문 안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언론들이 그거에 대한 역할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전혀.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그 만약에 인민관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금요일 날 대통령이 청담동에서 저렇게 뭐 450만 원 돈 내고 술 먹고 2차로 또 동네 앞에서 먹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은 저희를 그거 문제를 삼아야죠. 근데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1절 아예 무대응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 어제 사실은 우리 이제 신명서 선생님의 이제 역사 그 강의에서 그 고려 시대 때 마지막 왕인 우왕. 우왕. 예, 우왕이 우왕이 마지막 왕이었나? 네. 그 저 궁을 벗어나서 네. 우왕이 마지막 왕은 아니고요. 국민왕 아니에요? 국민왕 아들이 우왕이고 아 그래요? 예, 우왕 다음에 또 어떤 왕이 하나 하나 더 충렬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고려를 여갈무시랑. 이제 말아먹었던 네. 고려 말기에 이제 왕인데 그 우왕이 그 궐을 벗어나가지고 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먹고 사냥을 하고 뭐 그랬던 이제 엽기적인 행각들이 이제 고려사에 언급이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 네. 고려의 마지막 왕은 공양왕. 아, 공양왕. 왜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그 표 차이를 아 잘못 얘기했다고. 잘못 또. 얘기했다 그렇죠. 우리가 혼나지 않습니까? 혼났죠. 민원 받았죠. 그러니까 민원. 그 우왕은 뭐 신도원의 이제 아들로 이제 네. 그 의심을 좀 야사에서 받고 그렇게 지금 의심을 받고 네. 있죠. 어쨌든 우왕 그 고려를 그 말아 그 먹었던 이 우왕의 행보가 거의 그대로 흡사하게 우리 술통령을 이제 연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네, 네, 네. 어쩜 저렇게 그 역사의 교훈은 저렇게 반복이 될까?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신명석 교수의 강의를 그래서 이 지방선거 전에 좀 우리가 네. 좀 방영을 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다시 한번 진하게 남습니다. 야. 술에 취한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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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통. 여기 수왕이네 여기는. 네. 그죠? 술왕인데 어쨌든. 네. 네, 아마도 뭐 이 경이 그 용산 그때 집무실 이전에서 브리핑할 때 스스로 얘기했듯이 다음 뭐 차기 그 이 권력 구조가 그 의원 내각제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저렇게 이 술통에 빠져서 지내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마지막 대통령으로 네. 기록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 근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서너 차례 이상 퇴근하고 술자리를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움직일 때 뭐 암행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경호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 일대를 전전한다 라고 여러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는 아니죠. 이제 한두 분이 그렇게 자기들이 목격한 걸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이제 퇴근 후 시간이면 그 인파들이 많을 때예요. 아이, 지금 그럼요. 코로나도 끝난 상황이고 보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사진 및 영상을 찍어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다 강북에만 계시는 거 아니고 지역에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강남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해서 그런가. 강남 좌파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 이번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술통에 빠진 그 경 대통령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 본인이 뭐 약간 대구에서 홍준표, 경기에서 김동연, 네. 기왕에서 이재명이 살아난 게 이웬집. 이웬집. 이웬집이긴 하지만 계속 미네. 그래도 아마 뭐 전체적인 선거 네. 결과에 굉장히 만족스러움 표시하면서 그 특히 당선인 시절엔 거의 뭐 인수위보다는 오로지 지방선거 네. 선거 개입하는데 이제 여념이 없었는데 그 결과로 꽤 괜찮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래서 내가 강남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져야 되겠다. 네. 그리고 술통에 빠진 뭐 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너무 관대하잖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낮술까지 퍼마시라고 낮술까지. 까지 그걸 공식적인 대통령 네, 워딩이죠. 워딩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언론들은 이 지금 대내외적인 안보 여건도 그렇고 경제 여건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거든요. 상당한 위기 맞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저렇게 술통에 빠져 있는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 침묵하고 네, 오로지 대통령의 행보는 술, 술, 옷, 옷, 먹방. 먹는 거, 낙지, 멍게. 멍게 비빔밥. 네. 어저께는 한번 축구장, 그저께는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땐 우리 신명섭 교수, 신명섭 선생님 그 강의에서 봤던 그 우왕과 같은 그 패륜적. 뭐 우리 열린공감 TV를 사실은 패륜 취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수많은 대통령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여지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죠. 네, 야. 정말로.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세 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그 다음 주는 이제 김두일 작가님이 아니 벌써 한 번에 끝났다고? 네, 저 한 번에 끝났어요. 왜 원샷으로 끝나? 경찰이 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수사관님이 왜 저는 두 번이나 적었지?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호의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최 감독의 이제 바람이겠죠. 네, 바람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경찰 수사가 넉넉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벼르고 있을 거고요. 네.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취록에서 얘기했듯이 네. 뭐 지금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직접 다음 타자가 접니다. 네. 저는 그냥 한 주에 두 번을 몰아서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주일 있다 또 일주일 기다리는 게 너무 저는 도리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연이틀 받겠다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이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네, 아무튼 네. 이미 이제 경찰은 어느 정도 결심은 섰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에 대한 조사 때 이제 저하고 사실은 뭐 좀 고성도 오고 가고, 뭐 제가 느낀 감은 경찰은 뭐 결코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제 경찰도 기본적인 자존심은 있기 때문에 뭐 김건희 씨가 7시간에서 얘기한 대로 자기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인다. 그런 거는 아니긴 할 텐데 나름대로 상당히 뭐 객관적으로 그 조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아마 경찰이 저희 열린공감 TV의 조사를 그래서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건 굉장히 부담이 네, 그럼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받겠죠. 뭐 지금 법인카드 관련해서 무슨 뭐 60군데를 지금 뭐 압수수색 들어갔다면서요, 경찰이. 그런 거 봐도 지금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정권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 역학관계니까. 그리고 이제 최영민 감독에 대한 조사가 하루 만에 이제 끝났던 이유는 이미 이제 저에 대한 1차 조사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했던 질문들을 그대로 다시 또 반복해서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기본 골격은 잡아놨기 때문에 최 감독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빨리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들어온 고발 자체가 전부 제가 취재했던 내용들이라 기억도 아직은 이제 선명하고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최 감독을 대신해서 최 감독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저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더 난감하죠. 네, 그래서 조금 조사가 더 길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1차 조사를 통해서 이제 윤곽은 잡은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최 감독이 가서 굉장히 세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찰에서 열린공감 TV 보도를 이제 허위 사실로 자신들이 이렇게 판단하기가 정말 녹록치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뭐 해보게 됐을 거예요. 네. 기소를 하는 검찰도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들이 저희한테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 그리고 낙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논리가 있거든요. 소명 자료도 많고 충분히 저희가 이제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그러니까. 그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계속 파헤쳐 왔고, 그리고 줄리설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저희도 그냥 풍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실제 방송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제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그 그렇죠. 이후로는 저희가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보도를 이어갔는데, 그럼 이미 뭐 검찰총장 시절에 제가 2020년 당시에 네. 어떻게 윤 총령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 와중에 뭐 강진구 기자님은 뭘 두고 오셨다면서요? 경찰서에. 아니 경찰 처음에 이렇게 앉았는데 한 30분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그
그 텀블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또 허름한 텀블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니면 남이 쓰던 중고를 선물로 주나 뭐. 아니 그냥 그 생각 안 하고 강진구 기자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 기자님 혹시 출근하시다가 여기 들려서 나 먹으라고 줬나? 순간적으로 딱 그 생각을 했는데 뒷말이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여기 놓고 가셨어요. 제가 그 뭐 물통이 좀 오래돼서 새로운 물통으로 좀 교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여지없이 낡은 물통을 계속 제가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 민주경찰이 정말 강진구 기자님의 텀블러도 챙겨주시고 훌륭하네요. 나올 때 놓고 나올 뻔했는데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이거 가져가야죠. 잘 갖고 왔어요. 안 그랬으면 절 줬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최영민 감독하고 저 이제 하고 이제 두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얘기들을 참 많이 그렇죠.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이제 박아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보도된 내용들이 이제 과연 이제 그 개선을 타고 어디까지 이제 보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로서는 사실은 이런 거는 차마 그 언론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랬던 거죠. 그 김건희 씨 줄리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차 검증이 가능한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들, 뭐 비타 5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분만의 주장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훨씬 자극적인 보도가 될 것임을 아는데도 안 했단 말이죠. 교차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그 최 감독은 이제 그 교차 검증이 안 돼서 보도를 안 했다고 했지만 그 당시 실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취재 이제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도를 안 했던 이유는 이제 교차 검증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이제 보도는 기본적으로 그 이 줄리로 상징되고 있는 이제 김건희 씨의 이제 권력형 비리. 그렇죠. 우리는 사생활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 여성을 무기로 한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이제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도를 안 했던 것이고 저는 이제 그 교차 검증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증언 그 자체가 보도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차 검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사람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경험칙에 부처해서 합리적이고 이분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될 가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사실이라고 전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러한 증언 내용들을 공론장에다가 올리고 그것을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최 감독은 이제 그 저널리즘보다는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가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서초 경찰서분께서는 그 열린공감 TV의 이제 보도 판단 부분들은 우리 이제 최 감독 진술과 제 진술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경찰이 주장을 하는 거는 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낙선을 목적으로 해서 저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한 거면은 너희가 속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 했다 그런 거. 그리고 어쨌든 이게 재판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대부분의 그 제보들을 받았으니까. 확보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최 감독한테 들어보니까 그 내가 차마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또 거기 가서 또 추가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또 다 박아놓고 왔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저희를 기소해서 우리가 법원에 서게 되면 이 기록이 이제 그대로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까지 가고 법정에서 이제 다투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법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조서에 이제 조서하고 상관없이 그때 이제 I believe 그 사과할 때 기자회견할 때 그때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 윤석열 씨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연애했던 과정을. 근데 본인이 자기는 검찰은 다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자상하게 후배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마음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근데 아니 경찰관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인이 이 검사들이 모여서 후보들하고 어울리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 씨가 식당을 했나? 아, 그럼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제 김건희 씨가 그 검사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 이전에 뭐 양재택 검사를 통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건 이미 최은순 씨가 그 저기 자기가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서 우리 라마다의 조 회장님 통해 가지고 그렇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하고 양재택 검사하고 하고는 집안끼리 서로 잘한다. 그랬죠.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낙선 목적이냐 아니냐라는 걸 떠나가지고 대통령 후보 유력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그럼 그거를 그 윤석열 그 후보에게 우리가 보도했던 내용들을 보도하면 불리해져. 윤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럼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김건희 씨의 그 거짓 기자회견을 그냥 받아쓰기만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저희 보도로 인해서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가 망가질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냐 그래서 그걸 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 사실은 그런 걸 고려해서 예를 들면 비타500 같은 것은 좀 그거는 우리가 좀 그런 너무 좀 과도하게 김건희 자극적인. 씨에게 오히려 그런 걸 뺐죠 우리는. 우리는 그런 거 뺀 거예요. 그거 나갔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 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다 박았어요. 할 수 네, 없이. 네. 워낙 뭐 경찰 쪽에서 그런 쪽을 자꾸 의심을 하니까 네. 얘기 다 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 그 한 여성을 괜히 성적인 수치심을 좀 더욱 자극할 목적으로 그런 보도를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이건 나가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들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좀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도하려고 하는 이 성을 매개로 한 그 권력형 비리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 뺐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비타500만 얘기했는데 우리 최 감독은 더 얘기한 것 같아요. 더 진돌 나갔군요. 네, 네. 제가 왜냐하면 제보 담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들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뭐 기소가 되면 저희도 피곤해지긴 하겠습니다만 김건희 경도 굉장히 피곤해질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로 하고 공유하게 되는 뭐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인 그렇죠. 거죠. 예. 뭐 김은혜 후보 얘기 하나 하실까요? 김은혜 후보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이번에 그 경기지사 선거 막판 대역전하고 난 뒤에 우리 이제 열공의 이제 술통령 보도가 그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또 다른 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김은혜 그 후보가 선거 막판에 뭐 CBS 김현종 뉴스쇼. 뭐 이런 뉴스쇼 이런데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한 2건 정도를 펑크를 냈다고 해요. 야, 그거 뭐, 파급력 있는 방송인데 그걸. 이유를 뭐 정확히 얘기하진 않는데 이제 이분의 이제 얘기에 따르면은 결국 열린공감 TV에서 이제 그 선거 막판에 김은혜 후보, 청담동 사모님 김은혜 후보 부부의 위장전입 의혹, 그다음에 그 남편의 친일파 후손 의혹, 그런 걸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김은혜 후보 남편이 상속받은 수백억 대의 재산이 결국은 그 할아버지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방송에서 기습적으로 물어보더라도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시인할 수도 없고 노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만약에 불편한 상황이 와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걸 근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그래서 아무래도 막판에 사실은 이제 그 CBS 같은 이제 언론 인터뷰는 정말로 유효한 유효하죠. 이제 선거 운동인데 그 좋은 기회를 2번씩이나 이제 펑크를 했던 것은 저희 열린공감 TV가 굉장히 김은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아픈 보도를 한 거죠. 청담동 사모님과 남편 친일파 후손의 의혹 요 그렇죠.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그러니까 난감한 지경이 되기 난감한 때문에 지경이 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나가버리는 방법을 썼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8,000표 차로 그 이번 선거의 승패가 갈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열린공감 TV의 술통령 보도와 김은혜 후보의 청담동 사모님 그리고 남편 친일파 후손 의혹 네. 이 보도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역할을 네. 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실제 뭐 저기 지금 조회수가 한 10만 회 정도 나온 거 보니까 이 여론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사실 시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알려지진 않았지만 김은혜 후보 자신한테 그렇죠. 굉장한 압박감을 줬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반론을 하시라고 네. 문자 인지는 보내고 했기 때문에. 캠프도 찾아가서 대변인을 만나서 물어보고도 했기 때문에 참. 이건 조금 자랑해도 되는 사항 그러네요.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지사 선거 8,000표 차로 성패가 갈렸는데 네. 여기는 저희 열린공감 TV가 나름대로 좀 우리가 좀 역할을 했네요. 역할을 하고 좀 뿌듯해. 네. 스스로 좀 깔때기를 뭐 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또 우리 저기 얘기해야죠. 우리 김 작가님 이제 마지막 그 말씀하실- 얘기하시고. 아, 그 얘기 해야 됐구나. 김 작가님 하신 말씀 있죠. 네. 제가 야동 두일. 제 별명이 야동 두일이 있고, 그 야동 두일이라는 어떤 저의 별명을 만들어준 것은 이제 가세연입니다. 가세연에서 방송을 저희가 그 새벽에 역전했던 김은혜 후보가 역전했던 방송에서 이제 그 새벽에 좀 잠이 들깬 잠이 뭐 밤샌 상태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뭐 야동을 봤던 흔적을 이제 컴퓨터에 남겼고 그게 다 고스란히 노출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가세연에서는 이제 저를 특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두일이라는 사람이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방송 저는 원래 사실은 뭐 이제 그 원래 제가 뭐 가세연을 안 보니까는 가세연을 제가 안 보니까 저는 뭐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오늘 아까 제 저기 나오는데 지금 썸네일이 나오는데 들켜버린 페이른 야동 이러면서 제가 이제 뭐 저렇게 이제 저 표정이 나오죠. 마치 좀 저의 표정이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마치 제가 이제 그 이제 야동을 보다가 들킨 것 같은 썸네일을 만들고 그걸 이제 김두일이 그렇게 이제 봤다라는 것을 특정해서 몇몇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경기신문에서 이렇게 이제 그 기고했던 저의 어떤 뭐 프로필까지도 다 이제 사진까지 올리면서 분명하게 이제 저를 특정해서 패든 야동을 그리고 실제 저 지금 그 저게 뭐 어떻게 가세연에서는 어떻게 저걸 특정했는지 모르지만 뭐 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제가 어떠한 야동을 봤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네, 허위 사실입니다. 완벽한 허위 사실이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가세연에 대해서 민형사상으로 고소를 다음 주 초에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저는 사실 적시로 누군가를 그렇게 고소고발하진 않습니다. 제가 뭘 어떤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명예훼손을 했었는데 이건 완벽하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뭐 가세연이 어떤 근거로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지는 방송 내용 다 이미 캡처해 놨어요. 다 캡처해 놨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아마 가세연 입장에서는 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민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뭐 얼마 전에 고민정 의원 관련해서 지금 1억 원 지금 그 공탁금 걸고서 지금 그 가압류를 풀었는데 저도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걸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가세연 아마 이건 그날 이제 김세희 대표 혼자 했는데 분명히 질 거예요. 김세희 씨 지금 지운다고 해도 그 방송 내린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다 받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열린공감에 이제 계속 뭐 어제 오늘 오는 이제 그 저희 방송에 이제 그걸로 악플 다는 분들 있죠. 네, 그걸로 악플 다신 분들. 하루 시간 드릴게요. 하루. 김두일 작가가 뭐 열린공감이 뭐 패륜 야동 봤다라고 이렇게 댓글로 비아냥되시는 분들 하루 시간 드립니다. 그거 스스로 다 지우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남기는 사람들 다 일일이 캡처해서 뭐 신남성년대 너희도 다 지금 저희가 다 지금 고소고발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아마 지셔야 될 거예요. 지금 그 악플 남기신 분들도 하루 시간 드릴 테니까 지우세요. 뭐 그 하루 지나서도 계속 있으면 그분들도 각오를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기대하셔라.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저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를 이렇게 이제 야동 듀일로 만든 야동 순재에 이어서 야동 순재에 이어서 야동 듀일로 만드신 우리의 이제 가세연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부인을 하고 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점점 더 이 뭐 유튜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그 저질적이고 선정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데 지금 유튜브가 이제 뉴스 소비에 있어서 주요 채널
그렇습니다. 포털에 이어서 지금 TV보다도 외려 좀 이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가 더 많아지고 있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튜브 저널리즘을 사실상 이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몰아가려고 네. 하는데 저희마저 이렇게 그 가세연의 저런 그 저질스러운 이 공방에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판을 더 혼탁하게 만들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가능한 한 언급을 좀 자제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언급을 자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이 가세연의 그 보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자꾸 네. 비춰지고 해서 인내의 이제 그 한계를 좀 넘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냥 당일날 보도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2탄, 3탄 뭐 짤로 만들어서 돌리고 뭐 이러는데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가 자제를 할 수 있는 선은 좀 넘어선 거 같고요. 뭐 네. 댓글에서도 보니까 뭐 야동 진구 뭐 얘기도 뭐 야동 증거 하는데 읽었습니까? 뭐 제가 야동을 받는지 안 받는지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그냥 계속 저 뭐 채팅에 댓글 달고 방송하세요. 저는 뭐 김두일 작가처럼 뭐 이렇게 아직 법적인 대응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썸네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야동 진구를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 계속 댓글 다시고 계속 방송하세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뭐 저기 많이 나오네. 야동보다 걸리셨다면서요. 포노브 뭐 엑스비디오 뭐 뭐 등등등등. 좀 잘 캡처해 네. 주세요. 김한기님 스스로 지우세요. 지금 안 지우시면은 만 하루 있다가 지금 제가 다 조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그 가세연에서 얘기한 주요 팩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팩트만 가지고 보도하기 전에 그건 당연히 열린공감 TV를 상대로 해서 확인 취재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아니 나를 당사자로 지목했으면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열린공감 TV 전체의 명예와도 관련된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그 방송 화면 중에서 그 가세연이 봤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됐는지 부분들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그 확인 취재를 통해서 그 최소한 반론이라도 보장하고 내보냈으면 모르겠는데 확인 취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반론권 보장도 안 해줬죠. 본인들의 일방적인 뇌피셜 가지고 이제 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서초서에서 제가 조사한 제 경험일 때는 반론 기회를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무지하게 법적인 책임을 그렇죠. 담아져요. 그래서 이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또 가세연을 그대로 맹종하면서 그 댓글 채팅창에 오늘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고 이후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채팅창에 이 열린공감 TV를 그 야동 TV라고 하는 댓글 포함해서 그거는 굉장히 가중 처벌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가 됐으니까 네. 이미 쓰신 분들은 내일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주말에 다 지우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은 가중 처벌 들어간다고 아시면 될 거예요. 가세는 좀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 화면 캡처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냐? 그건 이제 네. 법정에서 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어차피 뭐 이제 고소인 조사를 받을 거고 뭐 만약에 그걸 갖고서 이제 기소 뭐 민형사로 가게 되면 다 법정에서 다 증명할 만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네, 뭐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틀리수거 전문님, 아주 저분 참. 네. 자, 일단은 이제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한 이후에도 이제 오는 거는 가중처벌이 들어갑니다. 자신 있으면 돈 많으시면 금융치료 걱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계속 올려주세요. 아무튼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올해 그렇게 해서 좀 돈을 벌 팔자인가 지금 원래 사업하던 거에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 방송을 출연하면서 요즘 좀 또 그러고 맛있는 거 있었는데 사주세요. 뭐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드려야 할 정도로 지금 갑자기 이제 이렇게 가세연이 이렇게 아주 그 완벽한 허위 사실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해자가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김두일 작가는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고 하자는데 야동 진구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한 허위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낚시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쓰세요. 자신 있으면. 저는 이미 썼으니까 다 방송도 다 캡처해 놨으니까 그리고 아니 제 얼굴도 보니까 이게 확대해서 올려놨던데 은근히 저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관연한 딸들이 있는데 성인인 딸이 있고 뭐 이제 사춘기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한테 아빠가 이렇게 무슨 뭐 방송에서 야동을 본 어떤 무슨 뭐 변태 뭐 이걸로 이렇게 이제 몰아가면 제 어떤 인격은 네.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제 고소 고발력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본인 혼자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전파를 타지 않습니까? 전파를 탔으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악플들이 달려 들어간 원소스가 가세현이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뭐 완벽한 금융 치료를 이번에 할 것이다. 제가 직접 고소장을 쓸 것이다. 원소스가 가세현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건사랑입니다. 네네네. 건사랑. 네. 원소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방송으로 해서 공개. 네. 그러니까 가세현이 네. 체크 그러니까 확인 안 해보겠다는 네. 얘기죠. 건사랑에서는 폐쇄된 카페에서 그냥 네, 네. 자기들끼리만 본 거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저는 뭐 억지로 찾아보지도 않고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건사랑에 가입할 수는 없는데 가세현은 그건 뭐 가세연의 그 김세희 기자가 그 나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최소한 그거 쓰려면 전화 한번 해보지. 전화 한 네네. 통이라도 했어야지. 그럼 맨날 저희 열린공감 TV를 폐륜 취재라고 얘기하고 뭐 가리키듯이 막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본인 스스로 열린공감 TV를 그런 정도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확인 취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 욕먹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김세희 씨 이 방송 보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김세희 씨 누나를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 근데 그분이 무슨 뭐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뭐 제 프로필을 조사하면서 그냥 방송하는 애예요. 예, 모자 쓰고 저기 방송하는 애예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김세희 씨 누나도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그 입장이에요. 김세희 씨 누나도. 근데 방송하는 애라고 저를 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야동 주일에 의해서 방송하는 애인데 뭐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76년생이에요. 네. 45살인데 그 저희 다 50 넘었어요. 자기가 예의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세희 씨 예의하면 안 돼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면요. 이제 제 어떤 이전에 저의 어떤 프로필이 궁금하면 예, 지금 제가 분명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나한테 가서 제 이름 저 김두일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누나 물어보세요. 예, 분명하게 제가 이제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김세희 씨. 예. 물어보세요 가서. 아니 어쨌든 김세희 씨는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MBC에 나갈 때 제가 미디어 그 팀장을 하면서 김세희 씨하고 자주 만났어요. 같이 밥도 먹고 MBC에 그 당시 홍보 담당 역할을 했었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강선배 얘기하면서 뭐 김세희 씨가 강진구에 대해서는 뭐 굳이 다른 사람 통해서 레퍼런스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본인이 너무나 잘 알 건데. 이번엔 좀 유감스러워요. 그리고 양재택 전 검사 모친에 대한 폐륜 취재 당시에 김세희 씨가 또 그 강진구 기자 참 좀 내가 아는 분은 저 점잖은 양반인데 저런 양반이 왜 저런 취재를 했을까라고 굉장히 가르치던 얘기하고 그 기억이 아주 새로워요. 그런데 김세희 씨 잘 알지만 본인이 사실은 양재택 전 검사 폐륜 취재 점집 점 보러 왔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폐륜 취재라고 얘기할 사실은 우리가 내가 보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김세희 씨 당시는 그 계룡대에 그 무슨 룸사롱 그 부대 안에 룸사롱이 있다고 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현역 그 대위 신분증을 사칭해가지고 현역 대위를 사칭하고 들어갔다가 실제로 기소가 돼가지고 그랬어요? 당신은 유죄 판결까지 받았잖아. 아니 그런 경력이 있는 친구가 말이야. 내로남불이네. 그 양재택 전 검사 모친 내가 그때는 내가 그래도 후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참 이 얘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다 재범이잖아 이번에는 김세희. 근데 야동 친구는 입에 너무 잘 이 정도면 관계자 많이 화난 겁니다. 근데 야동 드일보다는 야동 진구가 입에 좀 착착 붙긴 해요. 라임상 야동 드일보다는 야동 진구가 좀 더 어울리긴 해. 네, 김세희 당신은 내가 그래도 내 언론계 후배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한번 내가 참습니다만 여기 김두일 기자는 좀 참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너무 특정을 해서 너무 대놓고. 네. 한 번만 더 하면은 나도 참지 않을 거예요. 네, 김세희 씨. 네. 댓글 쓰신 분들, 지금부터 이제 금융치료 들어가시기 전에 빨리 이제 각도기 나왔습니다. 각도기 나왔으니까 내일까지 시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고 드렸어요. 내일까지 시간 드렸으니까 빨리 지우세요, 여러분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네, 또 까먹었어. 여기 쌓아놓고 까먹을 이거 저번에 뭐 드셨어요? 이거 하나씩. 잠깐만, 저번에 간장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지난번엔 간장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고추장이 있네요. 고추장.
빨리 광고하세요. 드신 분이 유일하게 드신 예, 분이.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그 광고 취재후에서 그 광고를 했던 건데요. 그 7분 완성, 그 퀵킷 제주 한돈 고추장 불고기. 이 제주도에 있는 돼지고기로 그 간편하게 이제 그 7분 이제 그냥 볶으면 하면 돼요. 그런데 렌즈에는 안 되는 거죠. 렌즈는 안 되죠. 그러니까 프라이팬에다가 놓고 그냥 뭐 새로 가미할 것도 없어요. 그냥 데피기만 해서 먹으면 되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걸 먹어보도 않고 광고를 해서 그래서 어쩌나 했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저희 사단장 표창을 받은 이 아드님 취사병 저희 아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병장. 그래서 우리 저 강병장이 예비역 강병장이 요걸 이제 그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풍미가. 이거 저녁에 먹어봐야겠네요. 집에 가서. 예, 네, 그래서 네. 아들하고 술안주로. 네? 가서 술안주로. 술안주. 예, 술안주로. 예. 네. 얘 그냥 남자들 집에 가서 뭐 해달라 그러기 민망할 때 네, 네. 그냥 자기 혼자 딥혀가지고 술 한잔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 저는 먹어봐야지. 하나 먹어봐야겠다. 아무튼 요거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한번 그 광고 같지도 않은 광고 한번 하고 나면 갑자기 저희 그 열린장터 홈페이지가 다운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트래픽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게 일종의 디도스 공격이 돼가지고 그러면 조금 기다리셔서 그 품절은 안 될 거야 아마. 네, 좀 기다리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은 또 다른 방송들 준비되어 있고요. 라이브는 없고요. 월요일 날 또 저희 다른 취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언론 열린공감TV의 열린장터가 힘을 더합니다. 열공 시민분들과 상생하는 열공이 되기 위해 열린장터에서는 품질 좋은 상품을 엄선하여 다채롭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음식과 지역 특산물, 부담없고 맛있는 간편식, 그리고 유용한 생활용품과 필수 가전제품까지 열린장터를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보세요. 자발적인 쇼핑을 통한 판매 수익금은 열린공감TV의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일체의 광고 수익 없이 오로지 열공시민분들의 지지와 성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열린공감TV. 열린장터에서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열린공감TV 열린장터.